안녕하세요. 경향신문이 만드는 야구 유튜브 콘텐츠 야구 투부장입니다. 저는 2002년부터 야구를 취재해서 올해 21년 차를 맞는 이 부장입니다. 2000년 봄에 시작을 했죠. 저는 23년 차 야구 기자 외길 인생 안승호 부장입니다. 축구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축구는 제가 그 팬으로서 많이 좋아했고요. 월드컵 때 기사는 좀 몇 번 썼었죠. 저는 1년 동안 축구 담당한 적 있어요. 같이 야구랑. 아 그렇군요. 그때 차범근 귀내슈 감독이 약간 라이벌 시절 때. 배구장, 농구장은 뭐 겨울에 잠깐 갔다 왔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오래 하고 있고요. 네. 뭐 비공식 직계지만 후배들이 닮고 싶어하는 기자, 뭐 탑10, 텐이 너무 많죠. 탑5, 탑5, 그렇죠. 예, 탑5. 비공식이지만 뭐 네. 업무 내용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편하게 일을 한다. 그래서 뭐 닮고 싶 그런 얘기도 들리긴 합니다. 예. 야구 투부장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왜 투부장이냐면 우리가 초반에 말씀드렸었는데 둘이 합해서 야구 취재 44년차 부장 둘이 만드는 그래서 이름을 야구 투부장이라고 지었습니다. 해마다 5월이면 결정을 할 시간이 옵니다. 저희가 이렇게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항상 해마다 5월이면 뭔가 이제 흔들흔들하고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되고 이런 일이 많은데 요맘때가 이게 국내 야구는 조금 덜한데 메이저리그도 보면 감독 퇴장이 많이 나와요. 예민해지는 거죠. 이때 막 뭔가 변화를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퇴장도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도 역시 2022 시즌에도 KBO 리그에서 뭔가 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진한 외인들 어떻게 할 것인가? 야구 투부장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5월이면은 네. 저희가 그 각 구단이 3월에 꿨던 꿈에서 깨어나서 현실로 돌아오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5월에 이제 보면 대부분 이제 외국인 선수 올해는 특히 또 부진한 선수들이 많았잖아요. 바꿔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바꾸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구단도 있습니다만 네네. 구조상 쉽지는 않다.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부진한 선수들이 눈에 띄고 그 부진한 선수를 바꿀 수 있는 방법들은 그쵸. 일단 미국에서 찾아오는 거잖아요. 미국에서 찾아오는 거죠. 근데 그게 쉽지 않다. 메이저리그 30구단도 수요를 하는 구단이지만 그렇죠. 그 밑에 이제 마이너리그 저희 입장에서는 또 거기에 공급처잖아요. 그런데 5월이면은 기본적으로 대부분 구단이 보험용으로 선수들을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 이슈가 2년 이상 이제 지속이 되면서 각 구단의 대수가 열버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마이너리그가 비정상 운영되는 가운데 2020년에는 안 했고 2021년에도 2021년에도 뒷부분에 잠깐 이루어질 정도 하여간 마이너리그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으면서 선수들이 시즌을 잘 못 뛰었어요. 맞습니다. 2, 3년 전보다는 외국인 선수를 교체할 때 그만한 급의 선수를 데려오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죠. 우리 입장에서. 그래서 바꾸고 싶은 마음이 지금 급한 상황이라도 이거 잘못 바꿨다가는 결과가 더 나빠질 수도 있고 아무나 데려올 수도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한국 구단, KBO 리그 구단에서는 외국인 선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단 투수는 에이스급을 원할 테고 맞습니다. 타자도 조심 타자를 원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KBO 리그 수준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선수들 마음에 드는 선수 찾으려면 사실은 메이저에서 뛰는 선수 데려와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거는 사실 어렵고 대부분 구단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저희 10개 구단 중에 6개 구단은 스카우트를 미국에 상주시켜요. 그렇죠. 현지 스카우트를 활용하죠. 그 4개 구단은 이슈가 있을 때 보냅니다. 출장으로. 그런데 5월이면 대부분 구단이 준비를 합니다. 교체 이슈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이제 내년 시즌에 뛸 만한 선수를 찾아보기 위해서라도 가고. 맞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 대부분 구단이 준비해서 5월 내에는 구조상 바꾸기 힘든 상황이지만 먼저 움직이는 구단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게 지금 확인이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현재 상태로 교체를 검토해야 되는 팀들이 몇몇 있죠. 그러니까 부진한 선수들이죠. 그러니까 팬들이 보기에 와 저래도 되겠나 이런 선수가 대부분 구단이 이제 내부적으로 공감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선택을 했을 때 교체 선택을 했을 때 결과가 나빠질까봐 걱정하는 것이죠. 일단 살펴볼게요. KT의 헨리 라모스 발가락 아프죠. 부상 이슈가 있어서 5월 말 정도 6월 초 복귀가 좀 예정돼 있고 맞습니다. 그런데 교체를 사실은 한 달 이상 못 뛴다는 거는 치명적이죠. 외국인 타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선수 타자를 바꿨을 경우에 그 적응하고 또 선택을 해서 뭐
비자 받고 하는데 또 기간이 비슷해요. 맞아. 또 헨리 라모스에 대한 그 기대치는 10억 연기부터 높았잖아요. 초반에 잘했어요. 예, 그래서 바꾸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네. 예. KT는 약간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쿠에바스도 아프잖아요. 쿠에바스 5월 말에 돌아옵니다. 그럼 5월 말이면 라모스와 쿠에바스가 돌아올 것 같으니까 KT는 아직 교체보다는 맞습니다. 유지로. 빠르면 5월 말인데 쿠에바스 역시 뭐 급한 구단이면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상 너무 오래 가기 때문에. 그러나 쿠에바스가 지난해 보여도 강렬한 이미지도 있고. 쿠에바스 작년에 9월에만 잘했으니까. 그래도 맞습니다. 우승을 시켰잖아요. 그리고 6월 7월에 이제 정상 페이스를 보였을 때 지난해 이제 경기력에 흡사하게 보였을 경우에 그만한 외국인 투수를 어디서 구해요. 그렇기 때문에 쿠에바스도 더 보는 걸로. 사실 많은 팬들이 궁금해하시는 선수가 바로 이 선수인데 LG 루이스 어떻게? 리오 루이즈. 루이즈. 눈망울이 사슴 같죠. 뭐 보면 머리도 좀 깎았었는데. 저는 오지환 선수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 사진을 보고 예전에 깎은 적 있잖아요. 오지환은 많이 깎았죠. 아직 깎을 때가 아닌데 딱 했는데 보니까 깎고 나와서 저 선수가 되게 그 정서적인 그 KBO 리그의 구단 정서에 잘 녹아들고 있구나. 미안함을 보이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 내부 평가도 참 이런 얘기가 뭐하지만 타격 빼고는 다 A 플러스예요. 수비도 정말 제가 봤던 서드 베이스맨 중에서는 거의 최고더라고요. 그리고 뭐 팀 적응 좋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태도 문제가 없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태도 갖고 이제 평가하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착한 선수 뽑는 자리 아니니까. 근데 방망이 안 되지. 이건 내려가 있고요. 교체합니까? 저는 5월 말까지는 교체를 안 할 것 같고요. 내부에서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섣불리 움직였다가 좋은 선수를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2군에서 한 열흘 보름 정도 해서 경기력 변화를 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괜찮겠다. 조금 밸런스가 잡혔다 싶을 때 한번 올려서 테스트를 해보고 근데 그 자리가 루이즈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는 있겠죠. 근데 LG도 뭔가 준비는 해놓고 있어야겠네요. 준비는 전 구단은 다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바로 움직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게 현실입니다. 지금 요 이제 루이즈는 부진한 상태인데 부상 선수들도 더 있어요. 맞습니다. 한화의 킹엄 부상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끄집어내나 이런 고민. 5월 내로 먼저 움직이는 구단이 있다면은 투수 쪽 파트겠죠. 그래서 하나가 먼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화가 지금 킹엄과 카펜터 둘 다 좀 좋지 않죠. 둘 다 부상입니다. 그래서 두 선수 모두 4월 중순에 그 대전 LG전 나란히 등판한 다음에 나란히 2군으로 갔어요. 부상 팔꿈치 부위에 뭐 좋지가 않은데 준비를 한 달 이상 지금 못 던지고 있잖아요. 외국인 투수 둘 다요. 그런데 두 선수를 그냥 두고만 보고 있는 건 이거는 사실 상식 밖이죠. 그래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흐름을 보면서 빠른 결정이 올 수 있다. 뭐 결정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서 성공 여부가 뚜렷하게 나타나질 않아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선수 성공 여부는 정말 어렵고 사실은 조금 더 봐야겠지만 5월에 사실은 바꾸기 힘들겠다 구조상. 그렇지만 들어오는 구단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워낙 부상 이슈가 있는 구단은 못 쓰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몇몇 구단은 그 옵트아웃 상황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뎁스가 많이 연료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선수를 조금 운 좋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옵트아웃이잖아요. 이용경 부장 옵트아웃도 전문 아닙니까? 짤막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메이저리그 계약할 때 사실은 양현종 선수가 이제 옵트아웃 계약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조건을 두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양현종 선수 케이스 말고 다른 상황에서 대부분의 옵트아웃 계약이 어떤 식으로 되어지냐면 메이저리그 베테랑의 경우 마이너리그 계약을 하잖아요. 스프링 캠프 초청 스플릿 계약을 하고 그 마이너리그 계약을 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스프링 캠프 중에 빅리그에 올라가지 못하면 바로 옵트아웃이 되는 경우도 있고 요 조건을 4월 지나서 5월까지 미뤄두는 경우도 굉장히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메이저리그 빅리그 로스터 26명 안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25명 안에 여기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보험용으로 갖고 있던 어떤 시간적 제한이 한 5월 중순 5월 말쯤으로 매겨져 있는 선수들이 많아요. 이때까지 빅리그에 포함되지 않으면 선수가 저 다른 팀 찾아볼게요 하고 손을 들 수 있는 권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그런 계약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풀리는 시점을 보면 이 종류를 안 줘도 되고 그렇다 보면 100만 달러 상한제 안에서 고를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 메이저리그 구단이 약간 호락호락하지가 않아. 여전히 무슨 문제가 있냐면 선수층이 아까 말씀하신 트리플 A에서 선수층이 얇아진 측면도 있고 거기에 더해서 메이저리그도 계속 그 코로나19에 따른 그 부상자 명단 등재들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럼 그 경우에 땡겨 써야 되는 선수가 있어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상황적 조건들이
지금 외국인 선수 교체를 예. 하기가 예.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예, 상당히 어려운데 네네. 한두 구단은 지금 리스트업을 해놓은 것 같아요. 리스트업을 해야죠. 옵트아웃이 일어날 것 같은 선수를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근데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저희가 여기서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지금 스카우트들 어떻게 하고 있냐면 에이전트들이 다 메일 보내요. 야, 옵트아웃 있는 선수 누구누구 네. 누구누구 리스트업 주세요. 네. 그럼 그거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이것도 조심스러운 게 옵트아웃 상황을 다 알아보잖아요. 그러면 메이저리그에서는 일단 에이전트가 맥시멈 부를 거 아니에요. 예, 무조건 100만 달러 예, 상한. 예, 예. 이렇게 불러놓기 때문에 힘 싸움도 해야 되고 외국인 선수 결정이 진짜 어려운 건 맞습니다. 예, 뭐 구단의 가장 큰 고통이에요. 외국인 선수 교체라는 거는. 예. 타자들이 리그 적응 시간이라는 게 분명히 필요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한 3월, 4월, 5월까지 정말 못하다가 6월 이후에 빵 터진 케이스들이 없지 예.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알테어도 그렇고 예. 대표적인 케이스가 다린 러프. 예, 다린 러프죠. 네. 예. 지금 샌프란시스코 거의 중심 타자예요. 예, 2017년 4월이었습니다. 네, 예, 러프가 개막 이후 18경기에서 1할 5푼을 줘요. 18기에 삼진수가 21개입니다. 그 당시에 또 삼성은 이 외국인 약간 잔혹사 같은 게 예, 이어지던 맞습니다. 중이어서 예. 외국인 선수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프던 상황이었거든요. 방망이랑 뭐 공의 거리두기가 상당했죠.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선수가 어떻게 부활했는지 제가 그때 당시에 퓨처스 리그 타격 코치로 있던 김종훈 현 삼성 타격 코치한테 한번 전화로 최근에 좀 물어본 적이 있어요. 하도 러프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네네네. 그랬더니 러프는 스프링 캠프까지는 상당히 밸런스가 좋았대요. 그런데 이제 정규 시즌 개막 이후에 조금 성적이 안 나면서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급하고 뭐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결과를 보여주려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2군에 내려오자마자 바로 훈련에 들어갔는데 훈련량이 당시에 2군에 있던 훈련 선수 중에 가장 많았대요. 내려와서 그러니까 경산 볼파크에서 예, 맞습니다. 기본적인 타격 훈련을 하고 네. 근데 하기 전에 먼저 나와서 치는 게 엑스트라 훈련을 하잖아요. 근데 먼저 치고 끝나고 또 치고 그랬대요. 근데 치는 게 훈련량을 막 늘리면서 치는 것이 자기 밸런스를 찾는 과정인 거예요. 사실은 악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건데. 맞습니다. 예. 근데 뭐 김정훈 타격 코치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러프의 경우라고. 예,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뭐 머리 리프레시하거나 아니면 과거의 비디오를 보고 자기의 잘못된 이제 타격 자세를 고치거나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인데 러프는 여러 번 반복해서 치면서 잊었던 타격 폼을 찾은 거죠. 밸런스 찾으면서 돌아오자마자 맹타를 휘두르기 난리 났죠, 시작합니다. 난리 예, 났죠. 올 초에. 그래서 돌아와서 종료 시점까지 타율이 3할 3푼 6리에 OPS가 1.020이었어요. 암기가 탁탁 되는 게 이거 참 역시. 돌아와. 목이 메인다. 감독의 기침. 예, 이게 상당히 저도 스스로 좀 놀라고 있어요. 러프 케이스에 대해서는 네. 그 신동윤 야구학회 정보 담당 이사 예. 일뿐만 아니라 좀 기술위원회에 들어가신 신동윤 예. 씨가 페이스북에서 통화일당이라는 예. 뉴스잖아요. 그때 최근에 새로운 스탯 하나를 알려준 게 있는데 그게 일종의 어떤 타구 질에 대한 기대 득점, 예. 타구 질을 가지고 이 선수가 활약할 수 있는 어떤 가치를 평가하는 거였는데 다린 러프는 타율 자체는 굉장히 안 좋았지만 2017년 봄에도 타구의 질은 굉장히 맞았을 때 타구의 네. 질이 굉장히 좋았다. 선수를 기다려 봐야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결정은 그 타구 질을 좀 더 무슨 평가해가면서 말씀인지 가야 되지 예. 않겠느냐라는 예.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거든요. 예. 루이즈는 어떨래나요? 루이즈는 제가 뭐 본대로 말씀드리면은 좀 타구의 질이 좀 아쉽긴 했어요. 외국인 타자 하면은 저희가 경기 전에 한 3시간 전에 가서 그 타격 훈련하는 모습도 봐요. 프리배팅하는 모습을. 네네네. 한참 때는 제가 4시간, 5시간 전에 갔죠. 그렇습니다. 보통 어울리버드가 아니었죠. 그렇습니다. 근데 뭐 그런 얘기까지는 할 건 없고요. 근데 타구가 외국인 타자는 조금 비거리랑 타구 스피드가 좀 네네. 다른데 때리는 느낌보다는 좀 이렇게 스윙어라고 그러죠. 훑어치는 스타일. 예, 그리고 이제 선수들끼리는 좀 문댄다는 표현도 해요. 이렇게 좀 확 때리지 못해. 근데 그런 표현을 좀 들을 만큼 조금 교타자의 모습이에요, 오히려. 그런데 이제 좀 결과가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런 건지 지금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사실 존이 넓은 상황에서 맞히는 쪽에 너무 집중하게 되면 예. 타구의 질이 떨어지면서 안 좋은 타구 나오고 이게 더 악순환을 나올 예. 수가 있어서 근데 루이즈 얘기할 때면 제가
눈망울이 자꾸만 떠올라가지고 저는 참 기자가 적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맺고 끊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아우 정말 이제 와서 직업을 바꿀 수도 없고 뭐 안타깝습니다. 타자는 그렇다 치고 이 투수 쪽에서도 아까 뭐 쿠에바스는 부상인데 돌아올 가능성이 있지만 네. 지금 부진한 투수 중에 두산의 미란다, 롯데의 불꽃남자. 예, 스파크맨, 네. 예. 미란다 얘기 빼놓을 수 없죠. 아 미란다. 예, 미란다가 작년 최고의 투수였는데 예, MVP잖아요. 맞습니다. 어깨 부상으로 지금 못 던지다가 1군에 올라갔다 다시 내려갔잖아요. 네. 예, 그래서 아마 저희가 이 방송 시점에는 아마 재검진을 했을 거예요. 정밀 검진을 해서 어느 상태인지 팔 상태를 확인했을 텐데 그 결과에 따라서 괜찮다, 의학적인 진단 괜찮다 그러면은 다시 준비를 할 겁니다. 근데 다시 시작을 하면 캐치볼, 그렇죠. 롱토스, 그렇죠. 불펜 피칭, 네, 라이브 피칭. 이게 라이브 피칭에서 실전까지 들어가는데 한 달. 거의 한 달이에요. 아무리 빨리 잡아야 한 예, 달이죠. 그럼 6월입니다. 6월 중순이니까 두산 입장에선 답답할 수밖에 없죠. 190만 달러를 풀베팅으로 투자해서 잡은 선수잖아요. 근데 사실 지난해에도 한국 네. 시리즈 앞두고 이 네. 가을 야구 때 미란다 선수가 아파갖고 못 던지겠다고 했었잖아요. 예. 그 부분이 스토브리그 때는 검증이 잘 안 됐던 건가요? 검진은 했죠. 했으니까 계약을 이제 하죠. 다시 올라왔는데 미란다의 그 지난해 퍼포먼스는 너무 강렬했어요. 그럼요. 최동원상을 받은 외국인 선수를 함부로 계약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터지면 어떡해요? 그때 당시에 검진을 했을 때 그 의학적인 진단은 뭐 치명적인 상태는 아니었고 뭐 회복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으니까 190만 달러를 투자를 했겠죠. 예, 두산이 사실 이렇게 허술한 구단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로 결과가 나쁠지는 몰랐었고 지금 부위는 사실은 그 당시에 다쳤던 부위랑 다르대요. 예, 뒤쪽에 조금 이렇게 그 손상이 있다 그랬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미란다가 돌아올 수 있을지 혹은 아닐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쉽게 바꾸지 못한다. 예, 그거는 확실합니다. 예. 사실은 두산도 이 뭐죠? 여기 오른쪽 어깨 등 쪽에 이쪽에 있는 부상으로 되게 고생했던 선수가 니퍼트잖아요. 예, 예. 니퍼트도 이 부분이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예. 또 나고 돌아오면 또 굉장히 잘했단 말이에요. 예. 저희는 이쪽 아픈 게 오십견 이런 건데 좀 다리가 좀 안 좋아 보여요. 저는 왼쪽이 안 좋아요. 왼쪽입니다. 예. 다행히 안 아유. 쓰는 팔이라서 다행이긴 예, 한데. 참 저희 직업은 뭐 크게 뭐 외부에서 주목하지는 않죠. 앞으로도 그냥 진통제 먹는 거죠. 제가 예. 직업병이 있는데 예. 이거 여기 굳이 이것까지 예, 예. 여기가 굳은 살이 되게 단단해요. 아, 시프트를 하도 많이 기사 많이 시프트 수비 시프트가 아니고 시프트, 노트북 시프트요? 왼쪽 시프트를 하도 아. 눌러갖고 그래도 진짜 그러네. 네, 이거 양쪽을 써야 되는데 습관상으로 왼쪽 시프트만 쓰다 보니까 네. 이게 완전 굳은 살. 타법이 너무 좋지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뭐 습관 됐으니까 고치진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따따따따. 알겠습니다. 투수는 그렇다 치고 이제 아까 타자 얘기했는데 뭐랄까 이 피렐라, 러프 뭐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피렐라 뭐 예. 배드볼 리턴이니까 잘하고 러프는 기다렸다가 성공했고 예.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는데 어쨌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자는 뽑기 힘들어요. 예, 맞습니다. 예. 적응의 문제도 있고 좋은 타자를 데려오는 어떤 전례를 찾기도 어렵고 사실은 투수는 사실은 왼손 투수를 데려오면 어느 정도는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KBO 리그에서 예. 반쯤 이상은 성공할 수 있는데 타자는 한동안 좌타자들이 성공을 하다가 최근엔 좌타자들도 이렇게 썩 재미를 못 보는 케이스들이 많아서 뭐 외국인 타자를 데려오면은 네. 최소한 팀 타율이든 OPS든 공격 지표가 평균 이상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외국인 타자를 데려오면 안 쓸 수도 없고 뭐 그런 상황인 거죠, 사실은. 예. LG 같은 경우도 여러분 생각하시겠죠. 루이지가 3루수로 왔지만 사실은 조금 뭐 강타자가 초강 타자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포지션별로 치명적으로 아쉬운 자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데려와나 이것도 상당히 어떤 유형의 선수를 데려와야 되나도 상당히 애매한 거죠. KBO 리그가 사실은 외국인 제도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게 농구 보면 한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 일종의 대체 외인이라고 그래서 예. 잠깐 뛰는 선수를 단기 예, 계약하잖아요. 예. 야구도 그런 거 만들면 안 될까요? 외국인 의존도가 이렇게 높은데 외국인 선수가 문제가 생겼을 때 대안들이 너무 막연한 거 아닌가? 외국인 선수 뭐 트레이드 이런 거는 좀 해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 5월이면 제한 이런 5월이면 것도- 조금 사실은 이르기는 한데 예. 사실은 필요한 순간에 이 하위 팀이
예. 5강을 노리는 팀들과의 트레이드가 일어난다면 예. 굉장히 좋은 예. 변화를 맞이할 수 있잖아요. 외국 선수 트레이드 되게 인색한 것 같아요. 지금은 예. 거의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옛날에 롯데 매기 뭐 이런 예, 선수들 백이야. 뭐 정교훈 이름 나왔습니다. 예. 만약에 그 외국인 커터가 다 소진된 팀에서 5강 싸움을 하려고 꼭 한 명이 필요하다면 하위권의 팀을 데리고 오고 이 쿼터를 이미 소진된 상태에서 트레이드를 통해서 그걸 채우는 경우도 있긴 예. 했었거든요. 그래서 최근 흐름 보면 이건 상상인데 NC가 지금 많이 쳐져 있잖아요. 혹시 그 선수를 생각하는 겁니까? 기왕 할 거면 예. 큰 선수로다가 네네. 그렇구나. 마티니는 좀 안 팔릴 것 같은데 아니, 마티니 선수는 뭐 이게 지금 위험하죠? 루친스키 정도면 굉장히 좋은 카드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예. 조금 검증된 뉴스 한번 선수니까. 아닙니까? 예. 그런데 과연 NC가 지금 쳐져 있긴 하지만 지금 이제 라인업이 이제서야 구축이 됐으니까 과연 그런 판단을 할 여지가 있을까? 그건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근데 야구의 재미를 위해서는 예. 루친스키가 옮기고 그럼 어떤 선수를 받아올 수가 있을까요? NC는? NC는 지금 불펜이 없어요. 불펜이 굉장히 약하다. 얇은 상태여서 젊고 빠른 공을 던지는 가능성 있는 선수들이라면 이 미래의 가치와 함께 한번 배팅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게다가 내년 시즌부터 이 외국인 선수 셀러리 캡이 도입되거든요. 그렇죠. 3명 합해서 400만 달러. 예. 그러면 루친스키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내년에 루친스키를 쓸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상황이 아니더라도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이 외국인 선수를 새로 데려오는데 어려움을 겪는 팀이라면 루친스키 딜을 한번 해보시죠. 물론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NC가 계속 성적이 조금 잘 안 돼서 지금쯤이면 내년 시즌을 대비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판단을 하는 타이밍. 그리고 그때까지도 새로운 투수 뽑기가 어려워서 외국인 투수 한 명만 에이스급 한 명만 오면 될 수 있는 팀이 만들어진다면 그때는 2020 시즌 또 메가 빅딜이 하나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예상해 봅니다.